프리드리히 니체. 조금은 괴팍하고 조금은 위험하며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철학자. 니체는 한마디로 삶을 절대로 얕게 살지 말라고 끈질기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쓰러질 때까지, 아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니체가 남긴 여러 문장과 생각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언어로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시작은 항상 서툴고 그래서 소중하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은 늘 무섭고 귀찮으며 때로는 우스워 보이기도 한다. 니체는 인생 자체가 위험한 시도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곳에 웅크리고 있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한다. 하고 싶지만 미루고 있는 일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시작해봐야 늦은 것 아닐까? 내가 해도 별로 특별할 게 없을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생각은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만들어낸 변명이다. 완벽한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박수 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니체는 말한다. 아직 아무 업적도 없는 자신을 이미 존경할 만한 존재로 대우하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도 지금 숨쉬고 고민하고 버티고 있는 이 존재를 하찮게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하루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라도 작게 시작하는 것. 메모 한 줄을 쓰든 책 한 페이지를 읽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한 그 순간이 이미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2장. 타인의 시선에서 조용히 탈출하는 법.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타인의 평가에 묶여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지 않을까? 니체는 이런 마음을 아주 가차없이 잘라낸다. 타인의 평판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비친 일그러진 유리일 뿐이다. 어떤 날엔 친절했다는 이유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날엔 단호했다는 이유로 싸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행동은 하나인데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마다 달라진다. 니체는 이렇게 권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려는지에만 집중하라. 책임감 있게 일하고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고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 쌓아나가면 언젠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때조차도 그 칭찬에 취해버리지 말라고 니체는 말한다. 평판은 언제든 바람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눈치 보는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다. 3장. 진짜 나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자잘한 자제. 니체는 인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 마음먹은 대로 살자는 말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제를 강조한다. 거창한 금욕이 아니라 매일 아주 작게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 말이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내뱉던 말을 한 박자 늦춰보기. 필요도 없는 소비를 하려 할 때 정말 꼭 필요한가? 한 번 더 묻기. 핸드폰을 무작정 잡기 전에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5분만 해보기. 니체식 기준으로 보자면 이런 작은 자제들이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욕망이냐를 가르는 기준이다. 자신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이끄는 주인이 된다. 멋진 명언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 나를 좀 먹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반대로 행동해 보는 것. 그 한 번이 쌓여서 성격이 되고 성격이 쌓여 인생이 된다. 4장. 껍질을 벗는 용기. 변했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 것.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너 예전이랑 달라졌다. 너답지 않다. 이 말이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난처럼 들릴 때도 있다.
니체는 인간을 계속해서 껍질을 갈아입는 존재라고 보았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올해의 나와 내년의 나는 당연히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문제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서 과거의 나를 정답처럼 떠받들 때이다. 그때의 나는 그때 나름의 진지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였다. 지금의 나는 다른 깊이와 다른 필요를 가진 존재일 뿐이다. 니체에게 변했다는 말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어릴 때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변화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것. 그 차이들이 바로 성장해온 궤적이다. 그것은 지워야 할 흑역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연대기에 가깝다. 5장. 나를 멀리서 보는 연습. 남에게만 엄격한 나에게. 보통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도 많다. 겉으로는 타인에게만 날카로운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비난의 칼끝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니체는 말한다. 남을 잔인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 또한 그렇게 평가당할 것이라는 불안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래서 니체는 거리 두기를 강조한다. 나를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지 말 것. 남을 너무 멀리서만 보지 말 것. 조금만 거리를 두고 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그렇다고 형편없이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남을 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 사정, 후회를 안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최근에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심하게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던진 말이 자신에게도 꽂히고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체는 속삭인다. 비난은 항상 비난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뚜렷이 드러낸다. 6장.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러 오는가, 키우러 오는가? 니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오해받기 참 쉬운 문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미화하려던 게 아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들이 찾아온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던 일이 완전히 어긋날 수도 있고, 건강, 관계, 경제 문제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니체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고통이 나를 산산조각 내 버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이 틈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이 자라나게 둘 것인가? 고통은 아무 설명도 없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잔인하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완전히 우리의 몫이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당장은 그 의미를 붙일 수 없더라도 이 한 문장만 마음에 걸어두는 것.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단단해지는 중이다. 그 생각 하나가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지는 것을 조용히 막아줄지도 모른다. 7장. 사랑은 서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엄격한 힘. 니체에게 사랑은 그냥 달콤한 감정이 아니다. 좋은 말, 예쁜 말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밀어 올리는 힘에 가깝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평소에는 대충 넘기던 게으름이 부끄러워지고 쉽게 내뱉던 거짓말이 상대를 떠올리면 선뜻 나오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눈에 비친 자신이 조금은 더 진실하고 단정한 사람이고 싶어진다. 니체는 이런 변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사랑은 그 사람 안에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보석을 깨워낸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상처만 알아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훈련시킨다. 상대 덕분에 약점과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장점이 무엇인지도 천천히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지 물어보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8장. 말의 힘.
언어를 바꾸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 니체는 언어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었다.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결국 사용하는 단어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흔히 내뱉는 말들을 떠올려보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그 말에 맞는 장면들만 저장되기 쉽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지?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표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니체는 말한다. 거친 언어는 거친 사고를 낳고 풍부한 언어는 풍부한 사고를 낳는다. 그래서 그는 좋은 대화, 좋은 책, 깊은 사유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정신을 단련하는 작업으로 보았다.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 피곤해 죽겠다 대신 오늘도 많이 버텼다. 좀 쉬어주자. 진짜 최악이야 대신 기분은 별로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다른 말을 골라 쓰다 보면 그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9장. 몸은 멍청한 껍데기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친구다. 니체는 철학자치고는 몸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한 사람이다. 종종 정신과 이성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정신이 사유하기 훨씬 전에 몸은 이미 생존을 위해 최선의 반응을 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머리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찔하고 피한다. 사소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보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잠이 안 오거나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식으로. 니체는 이 몸의 반응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몸은 말을 못할 뿐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선배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몸의 상태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지금 호흡은 어떤가? 어디가 유난히 뻐근하고 무거운가? 눈이 너무 피곤하진 않은가? 이 작은 관심이 무너지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채는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10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니체는 이 언젠가를 거부한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며 가장 평범한 기회를 흘려보낸다. 삶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끌어올려주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자신에게 건네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라고 니체는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 5분 동안만 책을 펼치는 것, 미뤄둔 연락 한 통을 하는 것, 머릿속에 떠도는 계획을 메모장에 한 줄로 적어보는 것. 이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는 행동이다. 니체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라. 11장. 부정과 거짓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자. 결국 나 자신. 니체에게 도덕은 착한 사람 소리 듣기 위한 규칙이 아니다. 그는 아주 쿨하게 이야기한다. 부정과 거짓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한 번쯤 해본 적 있는 작은 거짓말, 들키지 않을 것 같았던 사소한 부정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때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그것을 안다. 이런 기억들은 표면적으로는 잊힌 것 같아도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조용히 깎아먹는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경험은 자기 존경감을 키운다. 니체가 말했던 진짜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힘이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떳떳한 선택을 해보는 것. 그 선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면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다. 12장. 인생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생성이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인생을 바라본 아주 중요한 관점을 떠올리며 마무리하겠다. 니체에게 인생은 한 번에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다. 끝이 보이는 길도 아니고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지도 아니다. 그에게 인생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생성이다. 흔히 내 인생은 성공했나, 실패했나, 남들에 비해 늦었나, 앞섰나 이렇게 한 줄 평을 내리려 한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당신은 아직 진행 중일 뿐이다. 시시비비를 가르려면 아직 너무 이르다. 오늘 겪은 사소한 기쁨과 참기, 힘들었던 걱정과 남몰래 했던 후회와 결심이 모두 자신이라는 작품을 완성시키는 재료들이다. 인생을 한 번에 평가받아야 하는 결과물로 생각하면 모든 실패가 치명적 실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생을 계속 수정되고 덧칠되는 드로잉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실패도 내일의 다른 선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실패한 인생도 완성된 인생도 아니다. 그저 만들어지는 중인 인생일 뿐이다. 니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아주 큰 희망이다. 아직 얼마든지 다시 그리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니체의 사상에서 길어 올린 작은 위로와 단단한 조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 어느 한 문장이라도 마음 한쪽에 담아간다면 오늘의 불안과 허무가 조금은 다른 얼굴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